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기업용 부동산 자산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9장은 기업용이 아닌 공공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이 공공부동산은 공익의 목적이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토의 땅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공공의 목적을,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이제 공공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공공부동산은 공익의 목적을 고려하고 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화를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유재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국유재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쓴 부동산이 54.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과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용은 사유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기업의,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동산이나 어떤 기업의 부동산이나 사적인 부동산이 되겠지만, 공공부동산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공공부동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 국정 목표 달성, 그래서 부동산을 관리한다. 공공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공공부동산도 국유재산이라는 큰 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공부동산을 두 가지로 나눠요.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공공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재정 수입원, 그죠? 그 다음에 비축자원 역할, 환경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인데, 두 번째 재정 수입원으로서의 공공부동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적 보류지 및 비축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또한 환경재로서의 공공부동산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재해 방지 기능으로서의 공공부동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공공부동산이 되는데, 뭐 재해 방지 댐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죠. 환경재로서의 부동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부동산의 어떤 특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 구분별 토지 소유 현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민유지, 국공유지, 법인이 갖고 있고, 비법인 등이 갖고 있는 거, 뭐 개인 회사, 주식회사, 법인, 국가에 가지고 있는 땅들, 그 다음에 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해가지고, 민유주가 56.5%, 2006년도에 국공유지 30.6%, 법인 5.5%, 비법인 7.9%, 2012년도에는 52.6%, 또 국공유주가 좀 늘어났죠. 32.2%.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민유지가 51.3%, 국공유지가 33.1%로 조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리고 법인은 6.9%, 비법인은 8.7%. 법인도 미세하게 늘어났고, 그나마 국공유지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유지하고요.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토지 소유 구분별 면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도 이제 표에서 보시면 국유지 24%, 뭐 도유지 3%, 군유지 5%, 법인 4,917, 그러니까 6%, 법인이 6%, 비법인 8%, 뭐 기타, 뭐 0. 기타 0%, 민유지 5%, 54%죠, 민유지가. 그러니까 민유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유재산 구분과 종류. 아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나눈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류를 이제서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페이지에 와서야. 그러면 행정재산은 뭐고 일반재산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재산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할 수 없고 다만 사용 허가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일반 재산을 볼게요.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인데 대부분이 처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국유재산을 나눠요. 그럼 공용재산은 뭐냐?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그런데 뭐가 있나? 청사, 관사, 국립학교, 군사시설 용지가 있고요. 공공용 재산이 있어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도로, 제방, 하천, 항만, 공항, 국어가 있고요. 기업용 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우편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문화재, 사적재, 보존구, 유림 등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중에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이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 이제 국유재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동산의 특성을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표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 재정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공적 보류지의 역할, 비축자원의 역할, 환경재로서의 역할, 재해방지 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공재는 국민의 공공재산적 의미, 그래서 공유지의 어떤 임야, 기타 도로,
사적지 및 전답이 있고요. 재정 수입원으로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와 뉴 트렌드, 공적 보류지, 비축자원, 미래 개발을 위해서 유보된 보류주다.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와 뉴 트렌드, 환경재, 환경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이제 공공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런 건 이제 유료 개념이 되겠고요. 재해 방지 기능, 홍수, 가뭄 등의 어떤 재해 방지를 하는데, 조림, 댐, 건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표로 보았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변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변천. 1945년에서 76년도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완벽히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로 매각, 처분 위주의 관리가 이루어졌다. 관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매각하고 처분하고 사고 매입하고 매각하고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반복이 됐던 시기가 45년에서 76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뺏긴 땅들, 문서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부동산이 국가 재정 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매각 처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어떤 관리라는 게 특별히 없었고, 62년부터 5년 단위로 우리가 추진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자산의 매각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 사업이라는 게 SOC 사업이죠.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필요한 토지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자금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돈을 빌려왔어요. 그게 바로 차관 자금이라고 하죠. 뭐 IBRD나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갖고 오는 게 이제 차관 정책.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네, 빌려와서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개발을 하고 경제 건설을 부흥시키고 오늘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놨던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각 처분 위주의 관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존 유지 위주의 관리. 77년부터 93년까지는 보존 유지의 관리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했어요. 1976년도에. 그래서 12월 31일 날 국유재산 관리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관리하고요. 재산 감소가 따르면서 장기적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의 처분 억제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이제 보존 유지 관리를 시행한 이유는 매각 처분 위주의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가 하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필요한 재정을 어느 정도 조세 수입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는 보존 유지의 관리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 조세 수입을 충당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각종 개발 사업이 난무하다 보니까
국공유지 특례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국공유지 감소는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91년 5월에 헌법재판소가 국유 잡종 재산의 민법상 시효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보존 유지 위주의 정책 또한 한계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세 번째는 활용 총량 보존 위주의 관리. 1994년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 1977년 이후 추진된 보존 유지 정책이 매각 처분 정책에 비해서는 발전된 진일보된 관리였지만 거기보다는 발전된 관리였지만 진일보한 관리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총량 규모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94년 국유지 개발 신탁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국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99년 말과 2004년 말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불필요한 그 규제를 완화, 그다음에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부동산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공부동산 자산관리의 효율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매각, 임대 대상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유재산 정보를 상호 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시스템을 개선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를 확대하고요. 위탁기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경쟁체제를 마련했고요. 네 번째는 기존 재산관리 자원관리 관점에서 기존의 재산관리 관점이었다면 자산관리 관점으로 점점 이제 돌아서는 혁신 추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죠.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았고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변천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다 얘기한 부분이지만 표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이제 매각 처분 정책인데 45년에서 76년 관제청, 재무부, 국세청에서 관리를 했고, 정부 수립 초기 부족 재정 수입 보충을 했고, 경제개발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77년에서 93년에는 유지 보존의 어떤 정책이었는데, 관리기관은 재무부와 지자체에 위임을 했고, 또 주요 제도는 관리기관 변경을 하면서 지방국세청, 지자체, 국유재산관리계획 도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1994년에서 현재까지 국유재산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폈는데, 여기 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고요. 주요 제도로는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신설을 했고, 국유지 신탁개발 제도를 도입, 전문기관 위탁관리에 시작이 열렸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천을 표로 여러분과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왔는데, 어떤 정책 목표나 정책 방향이나 정책 과제들을 한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거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포용이다. 혁신,
성장 지원. 정책 방향은 공익 실현과 재정 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신 패러다임 구축이다. 공익 실현과 재정 수입이란 두 가지 토끼죠. 정책 과제를 보겠습니다. 정책 과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확보, 개발 확대, 세 번째 공익 활용, 네 번째 재정 수입 증대. 그래서 정책 과제 네 가지를 보니까 국유재산 확보 첫 번째,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 용도 폐지 절차 개선 및 강화, 비축 부동산 매입 확대, 두 번째 개발 확대, 공익 활용 목적의 공간 마련, 도심 노후 청사 개발 본격화, 토지 개발 제도 도입, 공익 활용 포용 혁신 성장,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강화, 신산업 성장 촉진, 국민 기본 수요 충족이고요. 청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 공익 활용이다. 네 번째는 재정 수입의 증대. 대부분 활성화가 됐고 국유재산 매각 원칙을 확립해서 잘 재정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관리환이 있고요. 대부가 있고 매각, 교환, 양여, 신탁,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환은 관리청 간의 공공부동산의 소관을 이관하는 것. 관리 및 처분권을 이관한다. 이게 이제 관리환이 되겠죠. 일단 먼저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라는 게 취득, 유지, 보존, 운영을 의미하는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범위의 재산으로 한정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와 처분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부동산 자산관리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현행 국유재산법상 공공부동산 자산관리의 내용은 협의의 관리 개념으로서 공공부동산을 유지, 보존, 운영하는 행위로 현상유지, 보수, 권리확보, 대장관리, 실태파악, 사용허가, 대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수용, 공유, 수면 매립, 매수, 교환, 기부 체납이 있고요. 국가가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멸실, 소멸된 행위는 건물, 공작물의 훼손 및 멸실,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를 말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동산 중에 행정자산은 국가의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이고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재산은 문화재, 기념물, 사적 이런 게 있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요. 공공부동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용도 폐지나 보존가치가 없음을 결정하고 잡종재산에 편입시킨 후 아니면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공부동산의 어떤 종류 및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종류가 이제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안을 얘기했죠. 관리청 공공부동산의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거. 관리 및 처분권을 이관. 대부는 국가와의 특정 법인, 공공단체에 사용, 수익하거나 국가와 국가 이해자에 대하여 사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매각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법상 계약이지만 원칙은 공공부동산의 특성으로 공법상의 계약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교환, 국가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부동산을 국가 이해자의 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양형,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요. 민법상의 증여다. 신탁, 공공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다음에 신탁회사가 공공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무실이나 상가, 휴양시설을 개발해가지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수익이 나면 국가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가 신탁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의 종류 6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다 말했던 거 종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관리환, 대부, 매각, 교환, 잉여, 신탁. 관리청 간에 공공부동산 소관 이관하고요. 관리사를 변경할 때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목적을 갖는다. 임대차, 예정 가격 결정을 통한 경쟁 입찰 매각, 국가 이해자에게 재산과 상호 교환을 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증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다. 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표로 부동산 자산 관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